자, 298페이지에 450번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촬영 중에 마이크가 갑자기 이상이 있어가지고 음성이 안 나오는 바람에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유도 전압 조정기 요걸 하다가 자꾸 음성이 끊겨가지고 이 유도전압 조정기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유도전압 조정기는 우리가 유도 전동기와 원리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도전압 조정기 같은 경우에는 자, 단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상이 있다. 똑같습니다.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 단상 유도전동기,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 삼상 유도전동기 똑같답니다. 그러면 자,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자, 원리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원리. 자, 그러면 원리 같은 경우에는 원리는 자, 단상 유도전동기의 원리가 뭐죠? 교번작의 원리죠? 교번작의 원리다. 똑같다. 자, 그러면 삼상은 뭐겠습니까? 회전자개의 원리죠? 회전자개의 원리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조정범위인데요. 조정범위. 조정범위는 여러분들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잘 나오고요. 계산하시오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조정범위는 자, V2는 자, 2차측 전압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V2는 V1 플러스 마이너스 E2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V2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측 전압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E2인데 요 E2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E2를 갖다가 우리는 조정 전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정 전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200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200은 뭐고? V1이고 30은 조정 전압인 거죠. 그러면 최대 몇 볼트까지? 230볼트까지 조정할 수 있고 최하는요 170볼트까지 조정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얘를. 자, 그리고 계산하시오면 얘로 계산을 할 거고, 만약에 공식을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 어떻게? V2는, 자, V1 플러스, 자, E2의 코사인 알파다라고 해서, 요 공식을 물어보면, 계산하시오는 얘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 전압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2차 출력을 물어볼 수 있다. 자, 2차 출력인데 여러분들 2차 출력도 단위를 보고 푸시면 되거든요. 단위를 보고. 자, 단위를 보고 풀면 어떻게 되냐? 자, P2는 자, 단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럼 볼트 암페어니까 뭐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겠죠? 근데 조심하실 거는 P는 2I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2차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단위는 킬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차 출력을 계산하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자, VI가 아닌 EI가 온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E2가 뭐라 그랬죠? 조정전압이라 그랬죠. 그래서 조정전압이 온다라는 거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만 좀 조심하시면 뭐 단위를 보고 푸는 문제니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상차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위상차인데 일단 단상은 위상차 없고요. 삼상만 위상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단락권선이라는 게 있는데 단락권선. 자, 단락권선은
단상에만 있고 3상에는 필요 없다.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유도전압 조정기에 자, 여기에서 한 문제가 이 표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이 표는 무조건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3상에서 지금 얘네 빠먹었네. 조정범위와 2차 출력 빼먹었죠? 왜요? 단상에다가 무조건 3상이다 라고 하시면 단상에다가 얼마를 곱하시면 돼요? 루트 3을 곱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단상을 기준으로 외우셔서 3상을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니까 외우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 단락권선도 잘 나오는데요. 이 단락권선이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단락권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전압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락권선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유도전압 조정기는 요 표를 딱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50번부터 문제를 쭉 풀어나가는 겁니다. 아마 답이 쑥쑥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450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451번, 예, 푸는 건 여러분들이 푸세요. 제가 답안지 다 나눠드렸으니까. 452번, 453, 54, 55, 56, 57, 58, 59, 60, 61, 오, 엄청 많네? 63, 63,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꽤 있죠. 자, 문제가 꽤 있어요. 자,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10문제를 이 표를 보고 푸시는 겁니다. 제가 왜 안 풀어주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숙제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거의 뭐 응용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예, 그냥 요거만 딱 숙지해서 푸는 거니까 시험장 가셔도 문제를 외우지 마시고 얘를 숙지해서 10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도전압 조정기.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내용이 어디 있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내용이 자, 잠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까지네. 자, 어디시냐면은 301페이지. 자, 301페이지에 자, 467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도전압 조정기는 끝난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우리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는 게 있어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인데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자, 이제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라는 것만 딱 보시면 되는데 자, 1번. 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원리는 자, 원리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직류, 직권,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얘는 직류의 전원도 쓰고 교류의 전원도 씁니다. 그래서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직, 교류, 양용 가능하다. 그래서 직류의 전원과 교류의 전원을 양용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권, 정류자, 전동기를 우리는 만능 전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능 전동기다라고 하면 정답,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정답이다.
예,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그러면 이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어찌됐든 직류기입니다. 직류기. 직류기에 교류를 인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류기에다가 교류를 인가하니까 이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역률이 떨어지더래. 역률이 팍팍 떨어져요. 직류에다가 교류를 인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그러면 역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역률 개선을 물어봅니다. 역률 개선. 자, 그러면 1번 역률을 개선하는 방법은 첫 번째 보상권선을 이용한다. 보상권선을 설치해서 역률을 개선하고, 자, 두 번째로 속도를 상승시키면 됩니다. 속도를 상승시킨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속도를 상승시키려면 계좌를 약하게, 그래서 약계좌, 강전기자형을 이용한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자, 마지막으로 용도인데, 자, 용도가 시험에 나올 건데, 용도는 뭐냐? 여러분들, 소형 전동 공구. 소형 전동 공구. 전동 공구. 예. 그 다음에 의료용인데, 여러분들 어떤 의료용이냐면, 여러분들 치과. 치과. 그래서 여러분들 치과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직권정류자 전동기가 답입니다. 여기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소형공구, 치과 나오면 무조건 단상 직권정류자 전동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그래서 벌써 20문제 중에 요거 하나, 그죠? 그래서 두 개는 무조건 먹고 가자. 그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18개만 맞히시면 돼요. 이거 먹고 가니까. 예. 근데 하나를 더 먹을 수 있어. 어느 파트에서? 5장의 정류기 파트에서.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촬영을 해드리는 건데, 이 잠깐 촬영하는 그 수업에 여러분들 3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꼭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개에서 3개는 먹고 가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자, 몇 번? 467번. 467번. 그 다음에 468번. 자, 468번은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72번. 자, 넘기시고 474. 그 다음에 479. 480, 481, 482. 그 다음에 485. 그 다음에 490, 489. 예. 자, 지금 제가, 자, 몇 가지를 지금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그 체크한 대여섯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숙지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답이 금방금방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정리하시고. 예, 답이 다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자, 마지막으로요. 자, 마지막으로 자, 제가 5장 정류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정류기를 정리해 드리고,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답지를 다 나갔기 때문에, 예, 답지 다 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5장인데, 5장이 뭐냐면 여러분들, 반도체 정류기입니다. 반도체 정류기. 자, 그러면 정류기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정류기가 교류를 뭘로요? 직류로 바꿔주는 게 정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정류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수은 정류기, 그 다음에 회전 변류기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는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시험에 안 나오냐면 이제 좋은 것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반도체. 이게 반도체라는 이런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수은 정류기와 회전 변류기는 이제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점적으로 볼 거는
반도체를 이용한 교류를 직류로 바꿔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1번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정류회로에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정류회로인데 자, 1번 자, 단상 반파 정류회로가 있어요. 단상 반파 정류회로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정류회로에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단상 반파 정류회로인데 자, 얘는 다이오드를 몇 개를 가지고 다이오드 하나를 가지고 정류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자, 단상반파 정류회로는 다이오드 하나를 가지고 자, 정류를 하는데 자, 일단은 그림을 하나 그려보죠. 자, 첫 번째 자, 변압기를 하나 그립니다. 변압기를 자, 변압기는 10대 1의 비율이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권수비 잘 보셔야 돼요. 자, 10대 1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여기가 100V다. 그럼 100V면 자, 여기는 몇 볼트죠? 10V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10V는 우리가 무슨 값이냐면 여러분들 실효값이에요. 실효값. 그래서 자, 이 10V는 실효값이다 라고 해서 자, 얘를 우리는 EA라고 적겠습니다. 교류의 실효값 EA다. 자, 그러면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를 걸어주냐면 여러분들 다이오드를 걸어줄 겁니다. 요렇게요.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직류의 부하를 걸어줄 겁니다. 직류의 부하를. 그러면 직류의 부하를 걸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 양단에는 뭐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직류 전압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 얘를 D라고 쓰시면서 얘를 직류 평균 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쪽을 우리 플러스, 요쪽을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플러스를 플러스라고 하지 않고 플러스를 에노드의 A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캐소드의 K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노드에서는 뭐가 걸리고 교류, 캐소드는 직류가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를 걸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를 D라고 쓰죠. 왜? DC의 D예요. DC의 D. 그러니까 직류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을 계산하시오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번 뭐부터 구해보냐? 자, ED를 먼저 구해볼 건데 ED를 직류 평균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ED는 자, 파이분의 루트 2의 2A-2다라는 자,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때 요 2는 뭐냐? 요 2는 여러분들 전압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압 강하. 전압 강하. 그러면 여러분들 요 파이분의 루트 2 있죠. 요 파이분의 루트 2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 D는요 0.45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2A-2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직류 평균 전압 ED는 0.45의 2A-2다. 그래서 얘만 외우시면 됩니다. 얘만 외우세요. 얘 외우세요. 자, 얘 외우십니다.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ED를 뭐라 그랬어요? 직류 평균 전압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 시험에서는 직류 평균 전압이라 나올 수도 있지만 자, 뭘로도 나오냐면 여러분들 다이오도로 그러면 들어갈 때는 직류가 들어가는 거야? 교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직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오드의 입력 전압은 뭐예요? 교류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입력 전압은 자, 교류의 시료값이 되는 거고, 다이오드의 출력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은 직류 평균 전압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전압이다 그러면 교류 구하는 거고요. 다이오드의 출력 전압 계산하시오 그러면 직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력 전압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압 강화 손실을 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두 번째로 그럼 여러분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럼 얘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입력 전압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입력 전압 교류의 시료값. 자, 어떻게? 이 A는 어떻게 해요? 0.45분의 얼마? 2D 플러스 2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전류를 계산해 볼까요? 자, ID는 그럼 어떻게 할까?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 자, 직류 회로에서의 전류니까 R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R분의 자, 직류의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직류 전압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직류 전압 어떻게 해요? 0.45 2A-2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요렇게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결국은 누구만 외우면 얘만 외우시면 된다. 그죠? 그럼 출력 전압, 그 다음에 이 자체에다가 저항을 나누면 전류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공식을 가지고 2A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만 외우시면 됩니다. 얘만.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신다라고 하면, 자, 네 번째. 여러분들 PIV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PIV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첨두 역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첨두 역전압.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자, 반대로 걸리는 최고의 전압이에요. 자, 반대로 걸리는 최대의 전압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 10V는 시료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대값은 시료값의 몇 배죠? 루트 2배죠. 그러면 자, 시료값은 10V, 최대값은 14V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이 다이오드의 용량을 선정할 때는 뭐예요? 반대로 걸리는 최대의 전압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그럼 반대로 걸리는 최대의 전압은 몇 볼트다? 14V다. 그럼 이 14V가 바로 PIV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이 PIV는 자, 무슨 값이다? 14V는 최대값. 그죠? VM이 되는 거죠. 근데 이 VM을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자, 루트 2의 2A다 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예, 시료값의 루트 2배. 맞죠? 예, 그래서 PIV는 루트 2의 2A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사에서는요, PIV를 계산하시오 라고 하고 만약에 이 A를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자, 요거 있죠? 요거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대입 해서 PIV를 구하는 요런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단상 전파 정류 회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한 문제인데 자, 당연히 여기서만은 아니겠죠. 또 뭐도 나오냐면은 자,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자, 뭐도 나오냐면 단상, 이번에는 전파 정류 회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인데 자, 단상 전파 정류 회로는요. 단상 전파 정류 회로는 다이오드를 두 개를 쓴 게 단상 전파 정류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건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전파는 이 반파의 몇 배냐? 다이오드 몇 개예요? 반파는 하나, 전파는 두 개죠? 그러니까 전압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반파의 몇 배로 나온다? 두 배로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만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얘만 외워라. 왜? 그러면 단상 전파는 반파의 몇 배니까? 두 배니까요.
그러면 2배니까 자 바로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자 1번 2D 자 직류평균전압 2D는 어떻게 된다? 0.9의 2A-2다 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입력전압은요 0.9분의 자 2D의 플러스 2다 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전류는 어떻게 쓸 수 있고 R분의 0.9의 2A-2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2배죠. 자 그러면 PIV도 어떻게 해요? PIV도 자 어떻게 합니까? 2 루트 2에 2A다 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만 외우시면 돼요? 단상 반파의 얘만 외워서 무조건 2배 때리면 답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자 루트 2에 2A로 계산할 때도 있다. PIV를. 자, 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얘를. 그래서 단상 전파 정류에서 PIV는 무조건 2배가 아니다, 반파에. 예, 반파와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의 차이는 자, 내가 지금 2배를 때렸다, 반파에. 그러면 얘는 자, 얘는 뭐냐면 다이오드를 2개를 썼을 때고요. 자, 내가 2배를 때리지 않고 단상 반파에 깎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다이오드를 4개를 썼을 때다. 근데 4개를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브릿지 회로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브릿지 회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이오드 4개를 썼구나. 그러면 얘는 PIV는 단상 반파와 같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단상 전파 정류에서의 PIV를 계산하시오 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문제에서 다이오드를 몇 개를 썼다라는 건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야 풀 수 있고요. 근데 4개는 4개라고 안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준다? 브릿지 회로다 라고 알려준다. 그래서 요거 잘 파악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 실수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단상 반파, 그 다음에 단상 전파. 그래서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죠? 예, 계산 문제 나오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범위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정류회로에서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류회로에서 한 문제니까 여기 풀어보시고 그럼 제가 찍어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309페이지에 잠깐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일단 310페이지에 508번 그 다음에 509번 자, 수은정류기는 시험에서 잘 없어졌는데 그래도 간혹가다 이런 것들 툭툭 던져줍니다. 그래서 508번, 509번, 510번, 511번 예,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자, 넘겨보시고 자, 514번 그 다음에 517번 그 다음에 518번 여러분들 518번은 단상 반파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단상 반파. 그럼 단상 반파니까 얼마죠? 예, 0.45죠? 그럼 계산기를 때려서 어떻게 하면 돼요? 0.45 나오는 거 빨리 찾아서 예,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18번 제가 찍어드리는 건 무조건 푸세요. 자, 520번 그 다음에 521번 자, 그 다음에 523번 그 다음에 524, 525, 526, 527 528 예. 자, 그 다음에 533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40번 그 다음에 550번 551번 자, 뭐 554, 555 문제 되게 많아요.
자, 많은데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 공식 갖고 푸는 거니까요.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딴 거 하지 마시고 요 하나만 외워서 이렇게 응용을 해서 풀어보시면 되고, 문제에서 만약에 직류전압이 나왔죠. 푸는 요령은 직류전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교류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류전압을 알려줬다라고 하면 직류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직류전압 나오면 교류전압 구하는 거예요. 교류전압 나오면 직류전압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찍어드렸던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제가 또 하나 사이리스터를 잠깐 볼 건데, 사이리스터. 자, 사이리스터인데 단방향성 사이리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방향성 사이리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2단자, 그 다음에 3단자, 그 다음에 4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단방향성 2단자다. 그래서 자, 얘가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는 여러분들 다이오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3단자, 3단자 이렇게. 그래서 얘를 SC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CR. SCR이고, 자,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그래서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4단자, 4단자. 자, 이렇게 해서 SCS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방향성이다 라고 해서,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성 2단자, 그래서 SSS, 그 다음에 다이액,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트라이액, 트라이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중, 자, 양방향성 3단자는 그래가지고 트라이액, 그죠? 양방향성 3단자, 그래서 트라이액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다음 중 게이트에 신호를 가해야 온이 되는 사이리스터 그래가지고요. 자, 요 게이트에 신호를 가해야 온이 된다. 그래서 SCR.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GTO라고 있는데, GTO. 요 GTO는 자기소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소호다 그러면 지가 온도 할 수 있고 오프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온도 하고 오프도 한다. 예, 그래서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가 아니고 뭐 T1, T2 이렇게 나갑니다. 예, 어찌됐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지금 3단자인 사이리스터가 몇 개 있어? SCR, GTO, 트라이에, 그죠? 예, 그럼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 관연도에 보면 여러분들 SCS 이런 게 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시험에서는 얘네들이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 방향이 잘못되거나 뭐 다리의 개수가 잘못되거나 아마 그런 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좀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있지만은 그냥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제가 잠깐 문제를 보라는 것만 잠깐 봐보세요. 이거 정리하시고. 그래서 잠깐 어디를 보실 거냐면은 자, 311페이지에 보시면 자, 515번. 예,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516번. 그 다음에 넘겨서,
자, 넘겨보시고 534번. 그 다음에 넘겨서 자, 어디 있을까요? 자, 넘겨보시고 자, 560번. 560번. 자, 끝. 그래서 정육이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육이는 많이 나와야 2문제, 평균 1문제. 이렇게 나오니까요. 하여튼 정류회로 잘 보세요. 정류회로. 그래서 하여튼 시험 잘 보시고요. 저는 자, 나중에 실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여러분들.